기능 불량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원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몇 가지 주요 원인들이 있는데, 사실 오늘 이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이 동기화라는 이 PTP, 이 장치들을 동기화하는 개념은 국내에서 최소한 제가 봤거나 어떤 매거진이나 이런 데서 다뤘던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제가 오늘 이 장치를 동기화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전 세미나 끝나고 3주 동안 사실 PTP에 관련된 문서만 100페이지 넘게 리뷰를 했어요. 수십 개의 동영상을 리뷰를 하고.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 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불량 요인에가 집어넣습니다. 네. 제조사별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네트워크 쪽, 이 PTP를 개발하는 회사에서 하는 얘기가 다르고, 다 달라요, 관점들이. 근데 이거를 우리는 단테 네트워크에 쓸 때, 그 뭐가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들이. 그래서 지금 정리된 내용은 그런 분산된 자료들을 막 수십 페이지, 막 100페이지 넘는 내용들 제가 리뷰를 하면서 정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볼까요? 네. 단테 장치들은 이제 클럭킹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 ACBU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클럭 제너레이터가 있고 장치들 간에 이렇게 마스터가 있고 이렇게 종속돼서 연결을 하죠. 네트워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슬레이브 마스터 리더가 있으면 그 클럭을 이제 따라가는 슬레이브, 그러니까 팔로우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스터와 슬레이브, 리더와 팔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리더가 설정이 되면 모든 장치들은 그 리더에 맞게끔 이제 시간을 다 맞추는데 모두가 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라도 리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클럭 쪽에서 가장 좋은 또 클럭을 찾아내서 단테 장치들 모듈에 있는 그런 클럭 칩들이 서로 교신을 해서 두 번째 리더가 될 장치를 자동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단테 컨트롤을 한번 열어볼게요. 클럭 스테이터스 가볼게요. 요거는 보지 마시고요. 지금은 요 프라이머리의 V1만 보시면 돼요. 이게 뭔지 이제 당연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금 8채널짜리 DSP가 있어요. 이게 믹서와 같은 거죠. 얘를 리더로 삼았어요. 왜냐면은 이 장치는 매우 중요하고 메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얘를 리더로 제가 강제로 한 거예요. 이거를 사실 빼더라도 이 네트워크에 얘만한 품질의 클럭 제너레이터가 없어 라고 판단이 되면 이 장치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강제적으로 그렇지만 나는 저기 있는 4채널짜리 DSP를 리더로 만들겠어.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바로 리더가 될 준비를 마치고 이쪽이 이제 리더가 바뀌어요. 사실 여태까지 혼자 떠들고 있었어. 아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바꿨죠. 네, 바꿨다 다시 돌아왔는데 근데 사실 이걸 장비를 쓰는 동안에 제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클럭을 바꾸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사실. 이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최악의 상황에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대부분 다 100메가 칩셋들이고 얘가 1기가 칩셋이기 때문에 100메가 칩셋에서 이거를 이제 주도할 때 그걸 일시적으로 미투가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아까 울티모, 브로드웨이, 브루클린을 봤지만 울티모 칩셋을 굳이 내가 이걸 마스터로 정하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믹서와 만약에 브로드웨이와 브루클린이 있다면 브루클린이 리더고 두 번째를 내가 리더를 정해야 된다고 수동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두 번째의 그 브로드웨이가 리더가 되면 되는 거예요. 두 개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거죠. 지금 안 바뀌는 이유는 여전히 이 DSP만큼의 품질 좋은 클럭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고요.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PTP, 그러니까 이 클럭킹을 하는 주체가 장치이기 때문에 이 울티모 칩셋은 100메가 기반이고요. 브로드웨이하고 브루클린은 1기가 기반이에요. 제가 아까 그 울티모 칩셋이 들어가 있는 아까 AVIO라는 거를 예를 들어 볼게요. 2채널의 입력을 아날로그 받아서 내가 아날로그 출력의 AVIO를 50개를 배열하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는
하나의 장치로 30개 이상의 울티모, 그러니까 30개 이상의 장치를, 그러니까 울티모 장치가 30개 이상의 어떠한 유형의 뭐 브로드웨이든 브루클린이든 특히 이제 울티모끼리만 연결되어 있다고 봤을 때 30개 이상을 동기화시키면 안 돼요. 그 이상이 되면은 결국에는 이 칩 자체가 30개 이상이랑 계속 동기화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채널은 두 채널밖에 안 보내지만 그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설계하실 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제 여기 브로드웨이다 브루클린은 1기가 기반 칩셋이에요. 대역폭이 크죠. 이 칩셋 자체나 이런 이제 통신 포트의 부하가 이제 퍼포먼스 훨씬 더 좋아요. 울티모보다. 보시면은 딱 10배예요. 250개에서 300개의 디바이스를 동기화시킬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개념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걸 넘어설 때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후에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치들 지금 현재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제 POE 마이크라든가 버추얼 사운드 카드가 이 컴퓨터에 지금 깔려 있어요. 그죠? 그리고 뭐 저기 이제 보시면 여러 가지 장치들이 같이 뭐 저는 POE 스피커로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모니터링하고 있고 있어요. 이 장치 중에 분명히 마스터가 있고 슬레이브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클럭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장치들은 서로 지금도 1초에 최소한 여러 번, 한 번에서 한 4번 사이에 그런 계속 그 시간을 맞추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네트워크 스위치가 여러 개일 경우는 스위치를 지나면서 생기는 그런 지연 시간까지 다 계산을 해서 계속 시계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화된 시계를 갖고 오디오를 전송하고 그 전송된 데이터를 다시 재조합한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뭐 이런 이제 블로그나 제가 이제 이런 유튜브들은 이제 PTP 뭐 영문으로 이제 크롬이나 이런 데 가셔갖고 PTP 뭐 이렇게 치시면은 여러 가지 문서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조합을 한 건데요. 이제 단테는 PTP 버전 1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02년도에 개발이 됐고 단테는 2007년도에 사실 발표가 된 규격이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버전 2, 2008년도에 적용된 거를 초창기에는 적용하지 않았어요. 버전 1만 적용을 한 거죠. 그리고 2019년도에 또 버전 2.1이라는 게 또 아직은 비공식 버전이지만 이런 또 동기화 방식이 또 나와 있어요. 이 PTP라는 이 동기화하는 어떤 그런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동기화하는 이 프로토콜은 뭐 예를 들어서 AVB나 오디네이트가 개발한 게 아니라 I라는 어떤 그 통신 규격을 만드는 단체에서 앞으로 장치를 동기화할 때 이 기술을 써라고 해서 표준화 시켜놓은 개념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제 컴퓨터의 시간이 동기화되는 개념은 NTP라 그래서 이제 밀리세컨드까지 동기화가 되고요. 이런 PTP는 마이크로 세컨드에서 심지어는 나노 세컨드의 오차 범위에서 각 장치들이 동기화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48km, 막 96km, 192km 샘플링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다시 재조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차가 없기 때문에 거의.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이 PTP는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QoS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야 되는 어떤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이 PTP를 최우선으로 통과시켜야 되는 이유는 이 클럭이 세팅이 안 되면 서로 동기화가 안 되면 시기가 다 틀어지면은 데이터가 아무리 잘 모여도 재조합이 됐을 때 지터 노즈가 생긴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 이렇게 뭐 한 네트워크에 이렇게 오디오 장치가 있고 또 동기화가 되는 비디오 장치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비디오에서도 클럭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오디오 쪽에서도 클럭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어요. 네. 실제로 이런 네트워킹을 만들면 이 PTP라는 어떤 규칙은 한 네트워크에 리더가 2개가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서로 인식할 수 없는 장치들 간에 클럭 리더가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면은 서로 간섭이 일어나요. 이 클럭 칩셋은 비디오 프로세싱이나 단테 프로세싱 칩 밖에 있는 그런 동작 개념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단테
장치들이 영상 쪽에 리더하고 막 통신을 갑자기 시도할 수도 있고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네트워크에는 두 개의 리더가 존재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이에요. 버전 1에선 그랬고요.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이런 영상과 네트워크 오디오를 설계할 때 어떻게 되느냐. 그 스위치를 V랜으로 해서 가상적으로 두 개로 나누거나 실제로 두 개의 스위치로 나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각각 스위치에서 PTP의 리더와 팔로워의 개념이 어떤 통신 규약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서로 동기화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스위치에 바로 그냥 적용됐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대역폭이 낮은 쪽에 문제가 생겨요. 칩셋들이 통신 속도가 느린 쪽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더. 보시면은 이제 단테는 PTP1을 버전 1을 쓰는데 버전 2를 쓰게 된 기준이 AS67이 호환되는 그런 펌웨어가 적용됐을 때 시점인데 그게 3.9 이상이에요. AS67을 지원하는 단테 모듈은 PTP 버전 2로 동작을 하게끔 이제 돼 있는 거죠. 그 차이는 뒤에 페이지에서 제가 이제 보여드렸는데 PTP1은 그냥 멀티캐스트예요. 그냥 클럭 리더가 팔로워들한테 쫙 뿌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이렇게 맞춰주고 또 쫙 클럭 야 시간 맞춰 탁착 뿌리고 또 맞추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고 PTP 버전 2는 두 개의 그룹을 만들고 그쪽 그룹의 수장을 세워요. 리더가 있고 나는 그랜드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니캐스트로 각 그룹에 있는 리더들한테 나랑 시간 맞춰 서로 맞추고 있는 동안에 그 리더들은 그 하위에 있는 그룹 장치들과 다시 이제 팔로워들하고 동기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을 만들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유니캐스트 메시징을 할 수 있다. 동기화를 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기술들이 버전 1이든 버전 2든 한 네트워크에 두 가지 이상을 섞으면 안 된다. 불편하다. 특히 이 AV 오버 IP는 IP 기반 네트워크에다가 뭐 영상 음악 다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두 개의 동기화 개념이 자꾸 혼선을 일으키니까 뭐 이제 새로운 또 버전이 이제 나와요. 그게 2019년도에 발표된 PTP 버전 2.1인데 버전 2와 버전 1은 호환이 안 돼요. 그냥 버전 2면 버전 2에서 버전 1 같은 기능을 구사하는 거지 버전 1은 버전 2 안에서는 동작을 서로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나눠졌고 PTP 버전 2.1이 왜 3이 아니라 2.1이냐? 얘는 버전 2하고 호환이 돼요. 버전 2도 버전 2.1 안에서 돌아가게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금처럼 한 네트워크에서 여러 그룹의 장치들을 써도 이 동기화시키는 그룹을 격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서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 장치 유형별로. 안타깝게도 이제 이게 나온 지가 2019년도 아직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게다가 아직 비공식 버전이에요. 그래서 실제 2.1 버전이 이런 음향 영상 쪽 장치에 적용되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버전 2까지 봤을 때는 어쨌든 한 네트워크에서 이종 장치가 두 가지 유형 이상이 있으면 안 된다. 에러가 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ABB에 대해서 좀 거론을 했었는데 두 가지 유형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단테와 ABB. 지금은 이제 대부분 나오는 단테나 ABB 모듈들은 AS67을 같이 송수신할 수 있어요. 단테로 송수신하면서 AS67 장비들하고도 서로 오디오를 주고받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는 지금 버전 2를 이제 쓰고 있고 ABB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이미 2008년도에 규정된 버전 2를 쓰고 있어요. 근데 버전 2에서도 조금 변형된 이런 GBTP라는 뭐 Generalized PTP 해서 좀 특화된 그런 이제 PTP를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차이를 말씀드릴게요. 실제 단테 장치들이 어떻게 클러킹이 되느냐. 리더가 있어요. 시간 맞춰. 그러면은 각 장치들과 장치들이 리더와 팔로워들이 통신을 해서 시계를 맞춥니다. 근데 ABB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건 ABB 장치는 아니에요. ABB라는 통신 규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어떠한
동기화가 이루어지나요? 스위치들이 먼저 동기화가 돼요. 스위치들이. 그다음에 그 스위치가 그 하위에 있는 장치들을 동기화시켜요. 예. 좀 다르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리더가 하나인데 여기서 보시면 어때요? 리더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리더가 있고 이제 큰 리더가 있죠. 얘가 완전히 이제 그랜드 리더인 거예요. 예. 얘네들이 각각의 장치들을 동기화시키고 그 장치들이 그 나머지 장치들을 동기화시킨다라는 개념인데 이런 걸 보고 이쪽 I 쪽의 어떤 그런 자료들을 보면은 엔드 투 엔드 디바이스와 디바이스가 동기화되는 개념을 이제 PTP 버전 1 유형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피어 투 피어 장치와 이제 장치가 아니라 연결된 노드와 연결된 노드가 동기화되고 그 다음이 동기화되는 개념을 피어 투 피어 방식이라고 해요. 두 가지 차이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때 한번 그 고석원 차장님이 이제 그 환상의 나라에서 ABB 스위치에다가 단테르 장치를 적용했을 때 동기화 때문에 전체가 문제가 됐던 얘기를 해줬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ABB는 이 스위치 자체가 지금처럼 그 특정한 또 이제 자체 ABB만의 전통 패킷도 있지만 이 클럭 세팅, 클럭에 대한 어떤 리더 개념에 되도록 스위치들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장치들 사이에 있는 이 스위치는 반드시 이 클럭킹의 어떤 리더 기능을 갖추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일반 스위치들이 거꾸로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차단이 돼서 통신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동기화도 안 되고 사실상 통신도 안 되고. 근데 반대로 ABB 스위치에 단테를 넣었을 경우에는 아까 보셨지만은 이미 이 스위치가 클럭 리더가 돼버렸어요. PTP 버전 2죠. 그죠? 근데 클럭 리더가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테 장치들이 ABB 스위치 안에 들어가면은 혼선을 일으키는 거예요. 누가 마스터인지, 누가 리더인지 장치들이 헷갈려 한다는 거죠. 클럭 싱크가 됐다, 안 됐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ABB 라이센스가 있는 스위치를 혹시 획득하셨더라도 이런 단테 같은 PTP1을 쓸 때에는 반드시 그걸 일반 스위치 모드로 바꿔놓고 쓰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바뀌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 단테를 이제 보시다 보면은 이제 AS67을 쓰는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AS67과 단테, 그러니까 AS67을 지원하는 단테 모듈 안에서 AS67과 단테가 동작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PTP V1으로 단테가 동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리더가 있고 팔로워가 있고. 근데 만약에 다른 그룹으로 이거를 두 개를 만들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단테 도메인 매니저를 썼을 텐데요. 이제 DDM이 아까 보면 4.0 이상의 펌웨어에서만 호환된다고 했는데요. 사실상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단테 장치들은 4.0 이상이기 때문에 버전 2로 동작되고 마치 밑에 있는 그룹들은 버전 1으로 동작돼서 버전 2지만 버전 2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멀티캐스트로 동기화가 되고 이 그랜드 리더가 이 장치가 동기화가 되고 이 장치가 나머지 장치들을 동기화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저기랑 비슷하죠? ABB랑 그죠? 근데 차이가 뭐냐면은 ABB는 ABB 특화된 그 스위치 라이센스를 넣어야지만 그 스위치가 클럭 리더가 되고 여기서는 여전히 단테는 스위치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그 PTP를 지원하는 요구사항을 강조하지 않지만 결국에는 이 장치들 간에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스위치들은 일반적인 표준 스위치를 써도 된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보시면은. 네. 그리고 이렇게 단테로 동작되는 장치가 있어요. DSP가 있고 돌아가죠. 그러면 아까 한 네트워크에 AS67이라는 개념의 장치가 돌아가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AS67을 지원하는 단테 장치가 들어간 네트워크에서는 그 장치들 간에 두 가지 포맷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가 있어요. 단테와 AS67을. 네. 그래서 단테는 버전 1으로 돌아가고 AS67은 버전 2만 지원하기 때문에 버전 1 모드예요. 버전 1 이게 버전
인 단테 모듈들은 AS67을 지원하지 않는 모듈들은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네. 버전 2를 지원하는 이제 3.9 이상은 지금처럼 AS67로 지금 사실 이미 세팅해 놓은 장치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제 AS67이라고 써놓은 거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AS67 써 있죠? 그리고 버전 1과 버전 2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단테 컨트롤을 보실 때 대부분 이제 이 AS67이 비활성화되면은 버전 1만 보여요. 단테는 버전 1이니까. 그러니까 버전 2는 AS67로 활성화된 장치에서만 이게 나타나는 이제 동기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볼게요. 네. 보면은 AS67로 만든 장치만 이렇게 싱크가 맞고요. 나머지 단테 장치들은 다 이제 버전 1으로 동작하고 있죠. 이 단테 컨트롤러가 보여주는 게 그런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클럭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 보여드린 거죠? 네, 뭐 외부 클럭을 쓸 때 이제 설정해야 되는 게 믹서에서 이렇게 이제 뭐 믹서 자체가 슬레이브면은 단테 클럭을 따라가야 되고 믹서가 마스터면은 이제 인터널 클럭을 눌러주고 이제 아까 외부 프리퍼드 마스터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외부 클럭을 쓸 수 있게끔 보시면은 여기는 지금 돼 있지 않은데 믹서에 만약에 이걸 지원한다 그러면은 인터널 클럭이 있으면 이걸 반드시 눌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네.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레이턴시 쪽도 이제 장치들을 어느 위치에 두냐에 따라서 레이턴시 설정을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지 체인 네트워크이냐 이런 스타 방식 네트워크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단테 장치를 꽂으면 레이턴시가 적정하게 설정이 되는데 이게 네트워크 설정에 의해서 계속 뒤로 밀려 있을 경우에는 지연 시간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장치와 이 뒤에 있는 장치는 레이턴시 설정을 더 길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네, 그런 것들을 칩셋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 레이턴시를 다시 맞춰줄 수가 있고요. 문제가 스위치의 어떤 트래픽이나 동작 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레이턴시 설정을 수동으로 바꿔줘야 될 경우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조건이 바뀌어서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제 좀 의아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경우 대부분 그런 원인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이것도 이제 뭐 멀티캐스트 관련된 건데 장치들을 이렇게 계속 라우팅을 시키다가 보면 장치가 많아졌을 때 이 보내는 용량이 한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멀티캐스트 설명드렸을 때 보여드렸던 건데 스위치업에서 복제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IGMP 기능되는 스위치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네, 보시면은 네, 그 개념이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중화에 대해서도 이중화를 설정 안 하시고 쓰셔도 되는 보통 대부분 환경이지만 나는 이중화를 시킬 거야 라고 해서 이중화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씩 있습니다. 스위치오브에다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이중화를 이제 포트를 다 각각의 경로로 설정해 주시는 건데 뭐 이렇게 두 개의 스위치를 쓰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스위치만 이렇게 이중화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단테에서는 이런 스위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를 두 개로 설정하는 것을 권장을 하고요. 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브루클린, 브로드웨이들은 이중화 포트를 지원하지만 울티모는 무조건 프라이머리 포트에 있어야 된다. 백업용으로 내가 스피커 하나를 더 두고 울티모를 하나를 더 여분으로 두고 세컨드리에 꽂아서 이중화가 될 거라고 시도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저 같은 거 해봤어요. 근데 인식이 안 돼요. 프라이머리용의 울티모는 세컨드리에서 인식이 안 된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이중화를 설정하실 때 반드시 보셔야 될 게 요 디바이스 컨피그레이션 네트워크 세팅 가셔서 이게 스위치 모드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꽂아버리면은 이게 스위치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루프가 돌고 피드백이 돌아요. 데이터 피드백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리던던트 모드로 바꿔주셔야 돼요. 울티모 칩셋은 혹시라도 이렇게 두 개의 포트가 있는 울티모 장비들을 보면 이중화 포트가 아니다. 얘들은 오로지 스위치 모드고 그냥 하나를 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리던던트 모드를 지원하지 않아요. 뭐 이렇게
야마 제품에서도 이제 스위치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일단 패스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이제 칩셋을 보시면 이제 뭐 오래된 재고의 칩셋을 갖고 있는 경우 3.0대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부분 지금은 이제 4.0이거나 혹은 뭐 3.9 이상들은 다 펌웨어 업데이트가 다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에서 지원하는 파일을 갖고서 업데이트를 이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능 분량의 주요 원인을 제가 요구를 해드렸는데 PTP에 대한 이해를 반드시 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제 싱크가 깨지는 원인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을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었고요. 네, 클럭을 이제 우선 지정을 하는 방법이나 어떤 걸 우선 지정해야 되는지, 그다음 외부 클럭을 썼을 때, 믹서에 있는 클럭을 썼을 때 어떻게 단테 컨트롤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전송 구조, 네트워크 전송 구조에 따라서 장치별로 레이턴시 설정을 다르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플로우의 한계를 벗어나는 라우팅을 했을 경우에도 연결이 안 돼서 안 되는데 쓸 수가 없는데 멀티캐스트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건 단테 컨트롤러에서 멀티캐스트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 이제 트레이닝에서 이제 다루는 내용들이고요. 이중화 설정 시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스위치 모드와 리던던트 모드를 설정을 확실하게 해놓으셔야 된다. 리던던트 모드로. 끝까지 스위치 모드로 해놓은 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이중화 해놓은 하드웨어들을 결국에는 이중화 포트를 다 빼놓고 잘 되니까 이중화 해놓은 인프라들을 안 쓰고 그냥 중공을 치는 경우도 봤어요. 실제로 뒤늦게 들었어요. 그 얘기를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이제 트레이닝들을 통해서 지금 사실 이제 뭐 저희가 만든 자료들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넘겠는데요. 가까이 했는데 원칙적으로 지금 자료는 거의 하루 정도 코스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도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개념에 대해서 상세하게 들어가고 실제 제품들이나 실물들을 보고서 스펙시트를 열어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빨리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런 단테 트레이닝들, 실제 장치들을 갖고 지금 우리가 나눴던 기본적인 지식들이에요. 사실 4시간 동안 떠들었던 내용이 기본적인 지식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실제 장치들을 다루고 실습하는 트레이닝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레벨 1, 2를 2개를 하는데 거의 하루 정도 걸려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오늘 세미나와 이 내용이 이제 같이 진행이 되는 트레이닝으로 갈 경우 이틀 정도 코스가 된다는 얘기죠. 또 플러스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안하는 게 좋느냐. 제안 유형에 대한 제안서들을 견적서를 어떻게 내야 되고 구성을 어떻게 되는지 소개를 해달라. 이런 거를 요구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더 붙어요. 그래서 3일까지도 간 적도 있어요, 사실. 이제 그런 이제 유형의 세미나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온라인에서도 레벨 1, 2, 3는 한글로 동영상을 보시고 시험을 보실 수가 있어요. 레벨 1, 2는 일반적인 사용자 레벨이고 레벨 3는 제조사 레벨이에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얘기가 거의 70%라고 보시면 돼요. 소프트웨어하고. 이런 이제 실습 트레이닝 장비들이 현재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단테 컨트롤 연결해서 이제 보여드렸던 거고요. 저희 데모룸인데 이제 한 세트에 이렇게 3개 세트가 있는데 한 테이블에 한 2명 정도 적정해서 저희가 최대 6명까지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모 키트를 갖고 트레이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 이제 국내에서 최초로 오프라인 단테 트레이닝을 이제 2019년도에 개최를 했고요. 뭐 동아방송대라든가 뭐 여러 가지 단체들과 함께 또 혹은 이제 제조사들, SI 업체들과 함께 진행했던 내용들이고요. 여러 가지로 또 저희가 이제 뭐 질문들도 많이 또 주시고 또 이제 전화들도 많이 오고 또 같은 협력업체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전화로 다 대응을 하고 있어요, 현재. 근데 앞으로 저희가 이렇게 온라인 포럼을 만든 이유가 그런 Q&A 혹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해외 자료들을 번역해서 해외에서 어떤 질문들이 나오고 어떻게 제조사들이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하기 위해서 온라인 포럼과 또 이제 몇 가지 또 이렇게 유통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도보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말 오픈을 지금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이제 단테 SDV IP 기반의 전반적인 솔루션 혹은 뭐 네트워크 관련돼서 어떤 뭐 Q&A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뭐 저희가 모든 걸 다 대응하려는 자신감에 넘쳐서 이런 걸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Q&A, 또 이런 관련돼서 답변해 줄 수 있는 전문 단체들을 저희가 연결을 하고 그런 자료들을 여기다 인용을 해서 또 집어넣어서 하나의 자료와 정보화된 체계화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메뉴들이 있고요. 뭐 또 혹은 저희 이제 소프트웨어에 어떤 유형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네, 주로 이제 다나코이드 코리아에 있는 솔루션들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도메인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뭐 처음 했던 내용 대비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두 가지 광 케이블링 쪽과 제가 그 PTP 쪽을 좀 강화를 한 내용은 이유는 저조차도 실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솔직히 더 집어넣었어요. 처음에는 뺐다가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넣었으니까는 나중에 혹시 더 한 번 더 리뷰를 해보시고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문의를 주셔도 좋고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